세계 방위 산업의 최강자인 미국도 한국에 밀리는 분야가 있으며 바로 대공 레이저 무기인데 전장에서 드론과 무인기 활용이 당연시되고 대공 미사일만으로는 방공망 구축에 한계가 있어 레이저 무기 개발이 주목받고 있다. 대한민국은 2019년부터 레이저 대공 무기 개발을 시작해 세계 최초로 블록 -1 개발에 성공했고 2025년 하반기부터 전방 부대에 배치할 계획이며 이 소식은 국내외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오늘은 대공 레이저 무기 블록 -1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며 레이저 무기가 전력만 유지되면 무한히 사용할 수 있어 대량 미사일에도 대응 가능하고 북한의 오물풍선도 순식간에 격추할 수 있다는 장점을 살펴보겠다. 하마스 침공 당시 이스라엘이 8,000여 발 미사일 중 900발만 격추하고 300발이 영토에 떨어져 큰 피해를 입었으며 아이언돔 미사일은 한 발당 6,700만 원으로 비용 부담이 크다. 북한이 2022년 12월 26일 무인기로 서울 상공을 침범했을 때 탐지에는 성공했지만 격추에 실패했고 이로 인해 무인기와 드론 미사일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저렴하고 효율적인 대공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대한민국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MD를 통해 다중 방공망을 보유하며 팩-3, 천궁, M3, 사드 등으로 다양한 고도와 거리의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지만 팩-2는 2006년 독일 중고 시스템을 도입해 운용 중이다. 팩-2는 900kg 미사일을 차량으로 이동하며 30분 내 철수와 배치가 가능해 산지 지형에 적합하고 2012년 팩-3로 업그레이드 후 2020년 1조 6천억 원으로 레이더를 교체하며 성능을 강화했다. 천궁은 고고도 미사일을 15km 요격고도와 40km 사거리로 격추하며 수직 발사와 히트2킬 기술로 혹독한 환경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자랑하고 현재 천궁 미사일은 15억 원, 사드는 50억 원으로 비용 낭비 논란이 있다. 이 때문에 전 세계가 대공 미사일을 대체할 레이저 무기에 주목하며 이스라엘 아이언빔은 한 발당 1,400원 수준인데 대한민국은 1990년대부터 레이저 무기 개발에 뛰어들어 2019년 블록 -1을 시작했다. 블록 -1은 20kW로 소형 드론을 격추하며 1km 거리 철판 표적 명중 시범을 선보였고 작년 시험에서 사거리가 3km 증가하며 무인기 격추에 성공해 전력화가 임박했다. 2025년 시험 평가에서 3km 거리 무인기 30대를 100% 격추하며 북한 소형 무인기와 멀티콥터를 정밀 타격하는 수준에 도달했고 방사청은 30kW 블록 -2와 300kW급 레이저 무기 개발에 착수했다. 대공 레이저 무기는 북한 장사정포, 드론, 오물풍선에 효과적이며 동시 다발적 공격에도 대응 가능해 방어망을 강화하고 전투기나 함정에 탑재하면 군사력 판도를 뒤바꿀 잠재력을 지녔다. 미국은 고출력 레이저 무기 개발에 성공했지만 전력화는 부족하며 2030년 메가와트급을 목표로 하고 이스라엘은 아이언빔 100kW 7km 사거리를 2026년 배치 계획으로 개발 중이다. 대한민국은 이들 국가를 제치고 세계 최초로 레이저 무기를 전력화하며 한화의 1999년부터의 고출력 레이저 기술 개발이 이를 뒷받침했고 방사청은 한국 기술을 세계 최상위로 평가한다. 최근 한국산 KF-21 전투기가 1000번째 비행시험을 성공하며 해외에서 환호를 받았고 인도네시아만 웃지 못하며 2022년 7월 초도 비행 후 869일 만에 하루 1.15의 비행을 달성했다. KF-21은 공중급유, 공대공 무장 발사 등 고난도 시험을 완벽히 수행하며 오작동 없이 기술 완성도를 드러냈고 2026년까지 2000의 소티를 완료하기 위해 조종사를 늘릴 예정이다.
독일 군사지 다이벨트는 KF-21이 F-35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며 유로파이터 업그레이드 실패를 대체할 대안이라고 평가했고, 전문가는 KF-21이 융통성 있고 유의미한 전투기로 세계 시장을 선도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KF-21은 독일 공군의 노후 유로파이터를 대체할 화력을 제공하며 가격 대비 뛰어난 성능으로 주목받고, 유럽에서 러시아 공군 제압을 위해 F-35 대신 KF-21 도입을 검토 중이다. 트럼프 당선으로 유럽 국방 예산 증가 필요성이 대두되며 저렴하고 무장 탑재량 많은 KF-21이 부각되고, 독일은 KF-21을 러시아 수호위와 중국 전투기를 압도하는 전술 기체로 평가한다. KF-21은 F-35와 외형이 유사하나 쌍발 엔진으로 안정성이 뛰어나며, F-414G-400K 엔진은 T-50, F-50에서 최적화된 베스트셀러로 성능이 보장된다. KF-21은 4.5세대 중 F-35, F-22에 근접한 스텔스 RCS를 가지며 미니 랩터로 불리고, 유로파이터와 라파를 능가하는 스텔스 성능으로 미국이 한국 전투기를 운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인도네시아는 KF-21 기술 유출 수사로 긴장하며, 고위급 연루 가능성이 대두되고 프라보어 대통령 당선인은 한국을 외면하며 중국, 일본 등 순방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인도네시아는 분담금 미납과 기술 유출 시도로 신뢰를 잃고, 라팔 42대, F-15EX24대를 도입하며 중국 전투기 구매설도 나와 한국 기술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은 J-20을 자찬했으나 KF-21 시험 비행에 충격받고 F-22 설계도 유출 의혹을 제기했으며, 일본은 F-3 중단 후 KF-21을 인정 못하며 F-2에 머물러 한탄한다. KF-21은 스텔스 설계와 메타 물질로 RCS를 줄이고, 콤팩트 레인지와 조종간 소프트웨어로 공군 요구를 초과하며, 블록 -2 스텔스 기술로 한국의 짧지 않은 전투기 개발 역사를 증명한다. KF-21 블록 -3 계획이 공개되며 7천억 원 투입으로 천궁 미사일과 극초음속 무기 테스트를 완료했고, 블록 -3는 5.5에서 6세대 플라즈마 스텔스기로 F-35를 능가할 전망이다. 한국은 2030년대 블록 -3 개발을 목표로 스텔스 무인기와 내장형 무기 저장함, 요트기피 등 국산화하며, F-22 유사 설계와 레스체용으로 6세대 기술 기반을 마련했다. KF-21은 지그재그 구조와 레이더 흡수제로 스텔스 성능을 극대화하고, 2026년 공대공 블록 -1, 2028년 공대지 블록 -2 배치로 인도네시아 문제 해결을 기대한다.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한 해 보복해놓고 중 1장거리 미사일엔 관대. 일본이 규슈 지방에 배치할 미사일이 중국과 북한을 자극할 가능성은 있지만 중-길 관계 개선을 저해할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이 나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SCMP는 19일 현지 시간 외교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일본의 미사일 배치가 기존 방위 전략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만큼 양국 관계 개선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꿀 가능성은 작다고 분석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은 내년 규슈의 미사일 기지 2곳에 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미사일 사정거리를 기존 200km에서 약 1000km까지 늘려 북한과 중국 해안 지역을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개선되고 있는 중-길 관계 개선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중국은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모양새다. 한국이 2016년 사드, 체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극렬 반발하며 한한령 등의 보복 조치를 취한 것과 대비된다. 사토 요이치로 일본 리스메이칸대 아시아태평양대학 교수는
일본의 신형 미사일 사거리가 북한 중국을 포함하지만 중국 내륙 깊숙한 곳에 있는 장거리 핵미사일에는 도달하지 못한다며 일본의 미사일은 북한이나 중국이 일본을 대상으로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을 때만 제한적인 대반경 용도로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토 교수는 그러면서 최근 외교적 해빙 분위기를 고려할 때 중국이 이번 미사일 배치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자제할 가능성이 크다며 최대한 차분한 우려 표명 수준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영토와 역사 문제 등을 둘러싼 중 길 간 긴장이 지속되고 있지만 양국이 최근 들어 이견의 합의점을 찾아가는 이유 중 하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이 동맹국에 안보적으로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봐 있다. 한편 일본은 대만과 더 가까운 오키나와현에는 미사일을 배치하지 않을 예정으로 전해졌다. 이는 중 길 관계 악화 가능성에 대한 일본의 우려 때문일 수 있다고 스캠피는 짚었다.